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변호사 류지현입니다. 오늘은 빌사남이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이끌고 계시는 김윤수 대표님을 모시고 꼬마 빌딩 실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이 최근에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라는 책도 쓰셨고요. 워낙 업계에서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거래하시고 중개하시고 자문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해서 제가 특별히 한번 성수동에 모셔봤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빌사남이라고 하는 네네.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 네네. 이 대표님이신데 네. 건물주가 되신 분들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SNS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블로그나 30대 분들이 많이 와요. 네. 이거는 약간 그 부동산 중개법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재작년, 작년 것도 저희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항상 봐요. 다 떼서 보는데 강남구에 있는 걸 저희가 다 이제 출력해가지고 누가 샀지?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예. 근데 30, 40대가 많아요. 예, 30, 40대가 실제로. 네, 실제로 우리 법인뿐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저희도 매수하신 분들 보면 근데 뭐 처음 일할 때만 해도 대부분 매수자분들이 뭐 은퇴하신 분들이나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요즘에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최근에 만난 뭐 20대 분들도 있고 그분 돈이 어디서? 그래서 되게 연령대가 진짜 젊어졌어요. 그럼 30대도 그렇게 어린 네, 그렇게 어린 30대도 많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30대도 많아요. 네. 30, 40대가 요즘 좀 네, 주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 30, 40대의 건물주가 되신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 예, 대단하신 분들이죠. 각 업계에서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일 네네. 테고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들의 좀 어떤 특징 네네. 아니면 공통점 이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그 30대 고객분들 만나면 일단은 본업이 일단 있으세요. 본업이 있고 자기업이 확실히 있고. 네, 확실히 있고 별개로 뭔가 투자를 많이 하세요. 뭐 주식을 한다든지. 그 뭐 본인은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 예,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좀 재테크에 관심이 진짜 많으세요. 많으신 분들.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 본업이 확실히 있고. 맞아요. 확실히 직장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자영업자분들 많고 오케이. 그리고 뭐 전문직에 계신 오케이.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별개로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만나면은 빌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안테나를 좀 세우고 계신 분들. 예,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안테나. 네네.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예, 맞아요.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네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좀 안테나를 좀 세울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왔어요. 많았어요. 네. 주식장이 좋았으니까. 네, 주식장이 와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는 이 비트코인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종잣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빌딩을 기본적으로 산다는 게 뭐 1억 가지고 빌딩을 살 수는 없을 텐데 네네. 어느 정도 종잣돈이 좀 필요해요? 저는 좀 뭐 황금성 괜찮고 그래도 한번 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은 그래도 한 10억 정도긴 한데 한 5억 가지고도 도전은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네, 5억 가지고. 빠듯하지만 네. 5억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고 근데 10억 정도면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은 맞아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커져서 그 정도 종잣돈이면 네. 뭐 담보대출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네.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에. 예. 그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본인의 확실한 업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투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시다. 네, 관심 많으세요. 오케이. 그런 공통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대출을 되게 잘 이용해요. 네. 레버리지를 잘. 네, 레버리지를 레버리지 잘.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거부감은. 맞아요. 사실은 현금 100% 주고 건물 사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진짜 한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해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그렇게 많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맞아요. 그걸 풀 하고 레버리지. 내가 또 갚아 나가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갚고 또 다른 걸로 확장하면 돼 이런 생각을 좀 편하게 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어르신 분들은 대출 잘 안 받으세요. 근데 요즘 30대 분들은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고
완전 풀로 땡겨가지고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첫 번째 맥락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데 네. 본인의 확실한 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거죠. 그쵸, 본인의 확실한 업이 있고 그리고 빌딩은 대출이 잘 나와요. 주택은 15억 초과만 돼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나오죠. 근데 빌딩은 그래도 잘 나오거든요. 근린생활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60% 정도 나와요. 오케이. 최소. 네, 최소. 많게는 만약 법인으로 사고 한다고 하면은 뭐 80%, 80%까지. 90%는 적겠죠. 한 80%까지. 네, 80%까지 나와요. 법인으로 산다면.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네. 3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산다라고 네네. 하면 60%까지 나오면 네. 한 적어도 10에서 12억 정도 예, 있어야 그 정도면은 되고. 네. 근데 만약에 법인으로 산다면 조금 더 한다면 네. 한 6, 7억으로도 접근해 네. 볼 수 있는.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뭐 취득록세라든지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네. 건 물론 별도로 들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과 관련된 레버리지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시다. 맞아요. 최근에 저도 하나 샀는데 그건 이제 뭐 매가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 25억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대출을 거의 한 20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안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심지어 그냥 섞어서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금리 높아서 같이 가잖아요. 금리 높아도 그냥 다 끌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보니까 1금융권에 70%, 나머지 2금융권으로 뭐 15% 네, 이렇게 그렇게. 채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출 방법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서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받죠? 보통은 이제 1금융권에서 받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점장님들마다 또 다르고 은행마다 또 금리도 다르고 가는 금리 자기의 좀 이 메인 컨택터가 좀 있어줘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주거래은행이 꼭 잘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수구레은행 10년 동안 썼는데 맞아요, 막 금리 뭐 오히려 더 안 주고 이런 네,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우리한테 못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상황적으로 네네. 그 은행에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대출 안 나오는 그런 가이드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은행마다 또 방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은행은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좀 아무래도 좀 건물을 살려면 네. 대출을 껴야 되는데 네, 예. 대출 조건 사실 0.2% 3%만 해도 사실 엄청 크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네. 왜냐면 그걸 뭐 계속 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조금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대출이 또 좋은 점이 저는 이게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대출 또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이용하시는 걸 좀 이용을 하셔라. 그러니까 대출을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대출을 껴안고 예. 어느 정도 본인이 확실한 원리금에 대해서 갚을 자신만 있다면 네네. 얼마든지 활용하셔라. 예, 그렇죠. 오케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막 30대가 건물 샀다 그러면 되게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 같고 그러는데 자수성가 분들이 좀 많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수성가 하셨? 또 아니야. 자수성가. 아니요. 생각보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뭐 30대 건물 주다 그러면 막 겁못 들어서 네. 부모님한테 이럴 생각을 네, 먼저 그런 할 수 분은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 분들은 빌딩 살 거를 생각을 안 하시죠. 그분은 어차피 뭐 받을 게 많으니까. 네. 생각보다 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다. 예, 많아요. 네. 저도 되게 놀란 경우도 많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수성가를 해서 본인이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쵸. 뭔가 이걸로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또 다른 예. 방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비중이 많죠. 네, 그리고 좀 저는 이 업에서 가장 좀 좋게 생각하는 게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항상 만나요. 지금은 뭔가 화장품 사업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막 와요. 그리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주식. 네네, 주식도 있고. 네,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딱 그 시기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다. 네. 마지막 네. 한 가지는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그 요즘에는 좀 사옥 매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사업을 하시면서 네네네. 법인에서 실사용 목적으로 예예, 그렇죠. 많으시죠. 네. 저 아는 분도 또 빌사남에서 예, 사업 예,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던데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사업을 생각하는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임대료 낼 돈으로 충분히 그 이자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젊은 창업가분들 그렇죠. 금리가 지금처럼 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네. 임대료 낼 바에 나는 그냥 내 자산 만들고 네, 그걸로 이자 내는 게 훨씬 싸게 친다. 그쵸. 장기 투자도 되고 네. 그런 생각인 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를 500만 원 내고 있으면 거의 한 2-30억 이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약간 좀 사옥을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알겠습니다. 오늘 빌사남이라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이끌고 계신 김윤수 대표님 모시고 30대 건물주 되신 분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네네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자극이 많이 되고 아, 네.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